최예준 CTO의 보스코인 기술 시연을 하겠습니다. 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준비 좀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블록체인 OS의 CTO를 맡고 있는 최예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기술 시연을 이제 하는데, 오늘 데모데이니까, 그래서 데모데이 관련된 걸 제가 소개를 맡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데모데이라고 하면, 지금 보통 일반적으로 데모데이라고 하면 솔루션이나 이걸 가지고서 이제 자기네 상품들의 특장점을 설명하고 해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약간 불행하신 게, 이 어려운 블록체인의 데모데이에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쉬운 내용을 얼마나 쉽게 이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지 한번 볼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원래 여기 청중분들이 여기 이제 저와 같은 동료들, 개발자분들이 앉아 계신다고 생각을 하고, 개발자분들에게 저희 코인의 장단점, 그리고 이제 트러스트 컨트랙이 뭔지를 설명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딱 얼굴을 뵈니까, 다 개발하신 분들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데모 시연 내용들은 저희가 아까 DM 관련해서 지금 의장님이 박형기 의장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저희가 여기 부동산 관련해서 다들 관심이 많을 텐데, 에어비앤비나 이런 거 들어보신 분들, 에어비앤비 해외여행 갈 때 보통 쓰시잖아요. 많은 분들 처음 들으시는데, 그게 이제 부동산 계약이죠. 짧은 부동산 계약이죠. 그죠? 며칠 쓰는 거. 그래서 오늘 지금 부동산 계약을 짧은 걸 한번 해볼 겁니다. 지금 내용을 해볼 건데, 저희 부동산 계약을 해보는 이유는 이제 공유 플랫폼으로 가장 사람들한테 잘 알려져 있고, 그러면 이제 이게 기존의 공유 비즈니스하고, 또는 이제 블록체인에 올라가는 거에서 되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예시를 잡았고요. 그걸 설명을 드릴 거고, 가기 전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기술 내용에 의해서 지금 유튜브로 지금 생중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기술 관련된 내용들을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쭉 밟아가면서 내용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게 당연히 이제 오픈소스 프로젝트 기술 관련된 시연이기 때문에 소스를 받아와야겠죠. 소스를 받아서 실현하는 것을 합니다. 네, 마이크가 요구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GitHub에 저희 이제 블록체인이니까 저희 블록체인 이제 아울체인인데, 아울체인에 가시면 이제 아울체인을 이제 보실 수가 있어요. 저희 이제 전체 내용들 소스고, 오늘 데모 관련된 내용들은 이제 브랜치가 트러스트 컨트랙 브랜치입니다. 트러스트 컨트랙 브랜치에서 오늘 시연할 수 있는 내용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일단 이제 소스를 받아와야 되니까 내용들을 받아다가 기존에 받아오는 것들 새로운 소스를 받아오고요. 프로그래밍에 약간 지식이 있으시거나 또는 이제 내용들에 좀 더 깊은 힘가 있으시면 내용들을 좀 보셔도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늘 데모는 저희 핵심 트러스트 컨트랙이라는 컨셉들, 저희가 뭐가 다르냐라고, 나머지 블록체인하고 뭐가 다르냐고 얘기했을 때 이게 뭔지를 이제 아이덴티피케이션을 해줄 수 있는 기술을 소개해 드리는 거고요. 거기에 맞춰서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개발을 하시면 당연히 야들이 뭘로 개발하냐라고 물어봐요. 저희 이제 D 언어라는 걸 개발하는데, 그러면 개발자들은 그게 뭐야라고 이제 보통 물어보실 수 있는 한국분이 많은데, 어쨌든
시스템 레벨 언어, 저희가 이제 언어를 선택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블록체인 프로그래밍 언어를 선택하는 것들은 이제 후보들이 시스템 프로그래밍 언어들이 있었고요. 시스템 프로그래밍 언어를 중에서, 지금 빌드 중에서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데, 시스템 프로그래밍 언어 중에서 이제 저희가 선택을 했고, 요새 이제 블록체인 관련돼서 이제 미더링 같은 경우 이제 고어 언어라고 해서 구글이 만든 프로그래밍 언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다른 프로젝트를 보면 이제 프로그래밍, 이제 시스템, 전통적인 시스템 프로그래밍 언어인 CNC++ 뭐 이런 언어를 개발하게 되는데요. 네, 비디오가 끝났네요. 그래서 저희 이제 D 언어로 개발해서 D 언어도 시스템 프로그래밍 언어 계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택을 했고요. 네. 지금 보시면 저희가 그 웹함, 그러니까 UX 관련된 것들은 기본적인 설계의 원칙으로는 이제 웹으로 이제 UI 인터페이스를 잡았고, 데몬하고 바로 연결돼서 UI 데몬이 바로 뜹니다. 그래서 UI 관련된 것들이 데몬에서 직접 다루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통합된 것들은 디언어에서 이제 바이브드라고 하는 웹 프레임워크가 탁월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레임워크를 이용해서 웹을 이제 그냥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용들, 이제 오늘 시연은 이제 내용도 그렇고, 오늘 시연은 이제 트러스트 컨트랙에 대한 내용들이니까 앞에 부분들은 이제 시스템 프로그래머들이나 또는 이제 그 소스를 가지고 뭘 해보시려는 분의 관심이고, 오늘은 이제 그런 내용들을 할 게 아니고 트러스트 컨트랙 자체에 대한 것들을 얘기 다룰 거고요. 이 트러스트 컨트랙은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플랫폼을 만들면 플랫폼 위에서 여러 가지 D앱을 만들 수가 있는데, D앱을 만들 때 사용하게 되는 기본적인 도구들입니다. 프로그래밍 환경인데 그것들을 말씀드리고, 이 트러스트 컨트랙이라는 말에서 느껴지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중요시 컨트랙에서 지금 중요시 하는 건 이제 신뢰성이거든요. 컨트랙 자체는 사실 스마트 컨트랙이든 트러스트 컨트랙이든 하는 일은 도구긴 합니다. 어떤 일을 해내요, 둘 다. 어떤 일을 해내지만 해내는 방식이나 그 이해 관계자들이 그 정보를 얼마나 이해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냐는 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좀 가기 전에 어쨌든 트러스트 컨트랙과 스마트 컨트랙을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보여드리면, 일단 저도 한번 만들어 보겠지만 이거는 지금 보여주는 화면은 그 이더리움에서 사용하는 이제 솔리디티라는 이제 언어입니다. 이 언어를 통해서 이제 스마트 컨트랙을 작성하게 되는데, 가장 심플한 예제입니다. 간단한 예제로 스마트 컨트랙 위에서 자기네가 발행한 토큰을 하나 발행하는, 토큰이 이제 여기 이제 모르시는 분일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포인트죠, 포인트. 뭐 SK에서 발행하는 뭐 포인트나 아니면 롯데 포인트나 이런 것처럼 이제 포인트를 자체에 발행하는 것들을 보시면 되겠는데, 또는 포인트나 또 머니를 자체에 발행하는 것, 이게 발행하는 내용들입니다. 뭐 내용은 이제 말 그대로 코드, 암호화된 코드니까 훈련을 안 된 분들은 당연히 모르는 게 당연합니다. 여기서 이거 모르시는 게 당연하고요. 제가 이거 띄워드리는 것들은, 이게 지금 여기 보시는 게 약속이에요. 스마트 컨트랙이라고 하는 실체입니다. 실체 코드. 이거 이해하실 수 있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계약이에요. 계약 내용이 이거거든요. 이거 이해하실 수 있는 분. 대부분들은 훈련이 안 되면 이해 못합니다. 근데 이제 스마트 컨트랙이 실체이기 때문에, 스마트 컨트랙으로 뭔가 내가 비즈니스를 하겠다, 사업을 해보겠다, 에어비앤비 같은 걸 제가 이따 리얼 BNB라는 얘기를 할 텐데, 그 BNB를 해보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저 코드를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굉장히 쉬운가요? 안 쉽죠. 안 쉽습니다. 저희가 접근하는 점이 그 점입니다. 이게 안 쉬운 거예요. 안 쉽고,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하긴 하죠. 개발자 입장에서는, 이 프로그래밍을 훈련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훈련이 됐으니까, 코드를 이해하게 돼 있으니까. 근데 비프로그래머 입장에서는 어려워요. 근데 이게 대중화되려 그러면 쉬워져야 됩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쉽게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그럼 너도 그런 식으로 썼고 나도 이런 식으로 쓰는구나, 이게 가능해야 그 다음 비즈니스도 사람들이 신뢰가 생겨서 뭐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거 뭐 너나 일지 난 의로. 실제로 이것 때문에 벌어진 일들이 몇 건 있습니다. 뭐 자세한 얘기 그 얘기는 아니고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고, 근데 이거는 이제 왜 어려우냐, 그럼 이게 왜 어려우냐에 대한 것들을 좀 말씀을 드려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쉽게 만들고 싶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어렵게 만들었냐? 이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프로그래머도 이해해야 되지만, 프로그래머가 짜면 기계가 이해해야 되잖아요. 기계 컴파일돼서 뭐 기계가 해석할 수 있도록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에는 두 가지 정보를 다 담고 있어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정보하고 기계가 이해할 수 있는 정보가 두 개가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래머라고 하는 훈련된 분들이 이해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기계가 이해할 수 있는 코드가 당연히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두 개가 섞여 있다 보니까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어려운 거죠. 이제 아까 오전에 제가 기자회견하면서 어떤 질문을 하셨어요. 그러면 니네 거는 아무 훈련도 없나, 아무나
그냥 개똥이 새똥이도 할 수 있는 거냐라고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일반인이라는 정의는 비즈니스나 어떤 도메인에 특화된 전문가이신데, 변호사, 뭐 변리사, 공인의 회사 뭐 이런 분들이 되겠죠. 아니면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뭐 온라인 거래든 이런 분들이 자기 도메인, 그러니까 자기 영역에 특화된 지식을 가지고서 자기 비즈니스를 블록체인에 올릴 수 있을 때 그런 그 진입장벽이 프로그래머나 이런 분들을 데리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해볼 수 있을 정도의 쉬운 컨트랙을 제공하겠다. 우리만한 컨트랙을 제공하겠다는 게 저희 이제 목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된 것들은 이제 그래서 저희가 배제한 부분이 기계적인 측면, 기계가 다룰 수 있는 측면은 최대한 자동화하고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 다뤄야 되는 측면들만 부각시켜 내보내자. 이게 이제 핵심 컨셉이고요. 그걸 이제 이따가 이제 내용들을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스마트 컨트랙을 이제 작성한 것들은 가장 이제 간단한 예제입니다. 이게 그냥 이제 물론 더 이제 복잡한 비즈니스 로직이 들어가면 더 복잡하고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내용들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래서 그러면 뭐가 다른 거냐에 대한 것들을 좀 더 보여드리면, 아까 화면 들어가서 데모, 네. 그러면 이제 오늘 트러스트 컨트랙에 대해서 설명드리는데,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려서 이제 그 기계가 다룰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이제 낮게 보고 비즈니스에 다룰 수 있는 것들만 다루는데, 이게 기존의 이제 접근 방식들을 보면 저희가 해당 도메인에 대한 것들 내용을 다루는 건데, 그걸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 온토로지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의미론이죠, 의미론. 그러니까 어떤 게 무슨 의미인지를 정확히 디파인하는 것들을 온토로지라는 언어로 다는데, 오랫동안 이제 연구된 분야, 한 20년, 그러니까 웹이 등장하면서부터 거의 계속 연구되고 있었어요. 그래갖고 지금은 이미 성숙된 기술이고, 그 기술은 이제 이미 많이 성숙됐기 때문에 투자받기 힘듭니다. 어쨌든 중요한 포인트는 많이 성숙됐기 때문에 이미 검증이 되게 많이 거쳐진 내용들이 풍부하게 인터넷에서 구할 수 있죠. 저희가 이제 스마트 컨트랙 관련된 것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 이제 설명을 좀 더 드려야 내용들을, 이건 이제 제가 스마트 컨트랙을 하나 작성할 수 있는, 이제 하이라이팅이 안 되니까 들어가 보겠습니다. 스마트 컨트랙을 하나 이제 작성한 예제를 하나 보여드리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들이 이제 아까와 비슷하게 이제 코인 하나 만드는, 이제 코인을 만들기 위한 예제인데, 아까 보여드린 예제도 코인 예제고 이것도 코인 예제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보시면 차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도 이제 복잡하기 조금 복잡하죠. 그러니까 어쨌든 훈련이 안 되면 어려울 수 있는데, 중요한 부분은 저희가 이제 트러스트 컨트랙을 만들면서 하는 부분은 여기가 지금 영어로 돼 있어서 내용들이 어려우실 수 있는데, 컴퓨터가 처리해야 될 정보들은 최대한 배제가 돼 있어요. 근데 사람이 알아야 될 정보들은 다 기술돼 있습니다. 사람이 이제 계약을 하고, 여기가 지금 부동산 계약,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지금 계약이라 그러면 그 부동산 계약이라 그러면 부동산에 필요한 내용들은 다 다뤄져야 될 거고요. 아니면 코인이라 그러면 코인에서 필요한 것들은 다 다뤄져야 되는 거죠. 돈에 대한 것들. 이제 지금 그런 내용들이 쭉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들에 보여서. 그래서 이제 코인에 필요한 각종 송금에 관련된 것들, 그 다음에 어카운트를 어떻게 만들 건지, 그리고 이제 그것들을 이제 쭉 기술되어 있는데, 지금 트러스트 컨트랙에서 사용하고 있는 온토로지들, 이 의미론에 관련된 것들은 저희가 발명한 건 아니에요. 일부러 안 했는데, 왜냐하면 공유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의미라는 거는 나 혼자 정의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걸 이렇게 쓰고, 저건 이렇게 쓰고, 연대로 쓴다고 해서 그게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의미를 공유하려고 그러면 상대도 동일하게 의미를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이 있고요. 메뉴에 이제 저희가 이제 정의한 이제 기본 온토로지가 하나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 99년 이거는 이제 99년에 한참 됐죠. 예전이죠. 웹 태동기인데 99년에 의미론에 관련해서 고민하던 많은 학자분들, 그리고 이제 산업계 분들이 정의한 서로 동의할 수 있는 어휘 사전입니다. 99년 그 이전부터도 마찬가지인데 많은 이제 공유하는 의미론들을 쌓아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뭘 어떻게 쉽게 생각하시면 계약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계약 완료라는 이제 단어를 썼어. 우리가 계약 완료 썼는데, 계약 완료가 무슨 의미야? 라고 누가 물어봤을 때, 계약 완료에 대해서 계약 완료는 이러한 거고, 이런 조건이 다 지켜지면 계약이 완료됐다 라고 정의하는 것들이 의미론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그런 정의들이 인터넷에 많이 있습니다. 그게 온토로지 데이터베이스인데,
인터넷 쪽은 오랫동안 정의된 것들이 있어요. 저희 블록체인이 이제 지금 말씀드린 거 남의 걸 갖다 끌어들여서 말씀드린 이유는 블록체인과 온톨로지가 결합을 하면 블록체인이 그걸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블록체인 이런 것들이 기록됐을 때 위변도가 불가능하다라는 거고 온톨로지는 의미로는 다르거든요. 어떤 언어들이 무슨 의미인지에 대한 것들 다루는데 얘들이 결합하면 의미가 변조 불가능한 내용으로 블록체인에 담기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이 내용들을 이제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사용하는 것들 부분은 기존의 온톨로지들을 이제 주로 많이 활용하는 방향으로 내용을 갈 거고요. 이것들을 지금 이제 약간 이슈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내용을 정책하고 그다음에 외부 온톨로지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 관련된 것들이 들어가는데 많은 분들이 참여하려고 그러면 외부 온톨로지 열어놔야 되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간에 이게 신뢰성을 더 확보하는 방향으로 가면 블록체인에 다 담겨 있어야 되는데 그 두 부분에 관련된 것들은 균형 맞추는 것들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 어쨌든 여기 제가 기록하는 것들 보면 온톨로지에 관련돼서 이제 해당 코인을 도메인들을 쭉 가져옵니다. 가져온 것들을 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제 사용을 하게 되죠. 다음에서 이제 언어들을 이제 쭉 구비를 되는데 이 언어 포맷은 이제 SDL 포맷이라고 하는 이제 기존의 XML이나 이런 포맷은 아니고 저희가 구조화된 도큐먼트를 다루기 위해서 가장 좀 적당한 후보를 선택을 했습니다. SDL이라고 이제 심플 단순한 선언형 언어들인데 계열은 뭐 제이슨이나 이런 것들 잘 아시겠지만 제이슨이나 XML 계열들하고 동일하게 내용들한 배웁니다. 근데 이제 전체적인 문법이나 내용들을 사용자들이 이해하는 수준과 또는 이제 가장 컴퓨팅 파워가 적은 상태에서 해결할 수 있게 이제 내용들을 기술을 했고요. 그래서 부가적인 정보는 좀 가장 빨고 사람이 읽을 수 있는 상태로 내용들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 포맷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온톨로지가 기본적인 이제 토큰 온톨로지인데 토큰으로 그러면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제를 중에서 그러니까 아까 흐름대로 말씀드린 오늘 이제 제가 에어비앤비의 유사 버전인 리얼비앤비를 시연을 하는데 리얼비앤비를 만들려고 생각하니까 제가 이제 임대업자가 돼서 임대를 해보려니까 우리 토큰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 내가 뭔가 임대를 할 때 내가 우리 토큰을 사람들한테 막 뿌려가지고 사람들한테 마케팅도 하고 돈을 못 뿌리니까 그걸 뿌려가지고 예약도 받고 사람들이 이제 이걸 써가지고 이제 뭐 여러 가지 혜택도 주고 하시는 것들 해서 비행기 마일리지랑 비슷한 거죠. 그걸 만들기 위해서 먼저 제 코인을 제 코인을 하나 만듭니다. 그러면 제 코인을 아까 이 온톨로지 기반의 코인을 가지고 예제를 실제로 하나 구현을 해서 코인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리얼비앤비 쓸 수 있는 헬로 코인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발행을 하고요. 일단 신텍스 좀 체크를 했고, 실제로 컨트랙이 하나 들어갔는데요. 이 컨트랙은 이제 뭐 고유 TRX라는 고유 주소로 시작해서 고유 이제 컨트랙을 하나 만듭니다. 여기 약간은 이제 이 컨트랙에 대한 관계를 보시면, 저게 이제 실제 이 코인을 원래 이제 가져온 기본 코인들을 가지고 있었던 거고요. 제가 만든 이제 헬로코인이라는 게 요 코인을 가지고서 비코인의 기능들이나 내용들을 가져다가 새롭게 하나 정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들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코인을 하나 만들면서 이 코인이 이제 실제로 들어가는데 아까 코인에 대한 밸런스는 숫자가 좀 많죠. 얼마나 되죠? 이 정도에 대한 밸런스 총정 나왔고 위에 보시면 이제 코인 심볼이 있고 그리고 내용들이 있습니다. 지금 요 컨트랙하고 요게 지금 코인을 하나 만든 건데요. 이 컨트랙하고 기존에 아까 보여드린 제가 솔리디티 기반의 컨트랙을 비교를 해드릴게요. 이건 좀 이제 장황하게 쓴 버전이고 내용들이 이제 준비됩니다. 기본적으로 보시면 코인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이제 양이나 내용들을 좀 보시면 돼요. 물론 이제 이건 좀 더 자세히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제 이해하는 차원에서 보면 훨씬 더 이제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까지 좀 내려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다루는 부분들은 보시면 똑같은 내용들을 이제 다루는데
똑같은 내용들을 다루는데 그 훨씬 더 작죠. 근데 지금 뭐 작다 이렇게 뭐 소스 라인이 길다 작다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이 컨트랙 내에서 컴퓨터가 실제로 처리할 부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컴퓨터 보고 뭘 하라고 시키는 내용들이 없어요. 이 차이를 이해하시겠습니까?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컴퓨터 시키는 부분은 누가 하냐, 뭐가 하냐라는 것들인데 이 지금 이제 그 블록체인을 보는 관점이거든요. 저는 이제 저희가 이 지식을 다루고 온토로지를 다루기 때문에 이 부분의 처리기가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블록체인에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온토로지 처리하기 위해서 이제 리즈너나 또는 인퍼런스 엔진이라고 하는 처리기가 내장이 되는데 실제로 사람들은 지식만 다루고 지식에 대한 코인을 어떻게 만들 거냐에 대한 적응을 했습니까?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해석기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해석기가 그럼 이 내용들을 해석하게 되고요. 리즈널이라고 해석기가 그걸 해석을 해서 실제로 이 토큰에 대한 것들 컨트랙을 만들고 내용들을 이제 전달을 하게 되는 거죠. 해석기는 이제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하는데 몇 가지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게 문맥이 맞는지부터 시작해서 체크를 해서 내용들을 집어넣죠. 근데 그 아까 이제 솔리디티 얘기에서 보시면 얘는 이제 바로 이제 결국은 전환돼야 되는 게 기계가 해석할 수 있는 언어로 전환되는 중간에 트랜스레이터를 거치는데 중간에 똑똑한 해석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애초에 사람이 다 해줄 수밖에 없어요. 해줘야 내용들이 날 거고 그 차이가 있는 거고 예. 그래서 이제 내용들의 차이가 이제 날 수밖에 없는 것들인데 그래서 이제 사람이 다뤄야 되는 정보만 있느냐 아니면 기계가 다뤄야 되는 거를 지금 다 충분히 다뤄주느냐의 차이가 있어서 내용들을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이제 그렇지만 이제 사람이 다뤄야 되는 정보들도 굉장히 여러 레벨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앞에 보시면 여러 레벨들에 대한 것들을 이제 끌어와요. 아까 온토로지라고 제가 설명드린 것들은 저희가 정의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존에 정의한 것들도 끌어다가 저희가 이제 지금 하는 이제 추가적인 내용들을 정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내용들을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처음 만든 거는 헬로코인 하나 만들었으니까 헬로코인에 대한 것들. 두 번째는 코인 하나 만들었으면 그러면 리얼 BNB, BNB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제 그 어카운트를 하나 더 만들어야겠죠. 누군가가 이제 사람이 참여를 해야 되니까 어카운트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하나 만들어보면. 여기에 지금 어카운트를 하나 만들어 보면 여기서 이제 오퍼레이션이 들어가는데 이제 의미론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실제로 어카운트를 하나 생성을 할 때 생성을 하는 동일한 로직인데 어카운트 생성 로직에서 실제로 이제 이 작업을 시켜요. 오퍼레이션이라고 하는 것들 구체적으로 이제 이 어카운트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라는 거냐에 대한 것들이 오퍼레이션이 의미론이 들어가요. 근데 의미론은 들어가지만 실제로 뭘 하진 않아요. 얘가 하진 않고 그러면 이제 그걸 해석을 해서 내용들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그러면 컨택트 어드레스를 가져다가 컨택트 어드레스에다가 내용들을 시행을 예상하고 그러면 실제로 지금 복사 어드레스를 올려 요 어드레스 나중에 쓸 테니까 이거 복사를 해놓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어카운트를 하나 만들었고 이 어카운트는 지금 보스가 10만 보스 정도가 지금 내용이 찾아 있네요. 10만 보스가 지금 밸런스가 지금 이미 만들어서 지금 내용 어카운트 하나 만들었고요. 그리고 참고로 저희 이제 어드레스 관련된 포맷 관련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가 비트코인 어드레스 포맷을 별로 안 좋아해요. 굉장히 좋긴 하거든요. 암호학적으로는 암호학적으로 튼튼하게 만든 건데 식별할 수가 없어요. 이거 이게 타이핑이 좀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그 리드 솔로몬이라는 코드 이제 NXT 계열에서 쓰고 있는 이제 엔코딩 방식인데 그 리드 솔로몬이라는 코드 써서 이제 그 에러 코드 관련된 부분들하고 에러 코드 정정 부분하고 그다음에 가독성 관련된 부분을 지금 어드레스 다시 설계를 했습니다. 이 참고를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어드레스 만들었고 그다음에 이제 어카운트까지 만들었으니까 여기 어카운트에 돈도 들어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통장 하나 이제 헬로코인 하나 만들었고 그 다음에 여기 트랜잭션을 보시면 트랜잭션으로 해서 이제 아까 그 어카운트를 하나 만들었죠. 헬로코인 어카운트. 그러니까 이제 필요한 거는 비즈니스를 이제 해야 되니까 그래 실제 온토로지를 다뤄야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이 아까 동일하게 온토로지들을 다루고 있는 지금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를 만듭니다. 먼저 만들거나 기존에 사용을 하죠. 여건이 있고 그 내용을 가지고 실제 저희가 이제 온토로지를 하나 만들어보는 거죠. 이제 그래가지고
간단하게. 이거랑 이제 오토로지 기반으로 이제 동일한 내용들. 이것도 이제 내용이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이 온토로지는 이제 아까는 심플했는데 단순했죠. 네, 근데 이제부터 이제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몇 개 안 다루는데도 내용들이 좀 복잡해집니다. 이제 이거를 좀 자세히 보여드리면 이 온토로지 다루는 이런 화면이 되는데요. 이런 화면이 돼. 그래서 저희가 지금 돌아오는 중요한 단어들이고요. 그 중요한 단어들 이제 지금 계약에 대한 것들, 렌탈에 관련된 것들 중요한 단어들이고 이건 이제 크래스라고 하는데 크래스들이고 이 크래스가 중요한 프로퍼티들이 이제 다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걸 가지고서 관계들도 다루고 있고 이런 이제 온토로지가 하나 만들어지고 이 온토로지를 이제 지금 이제 아까 저희가 계약에 넣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실제로 이제 이게 블록체인에 담긴 겁니다. 지금 블록체인에 담긴 거고 이 블록체인을 가지고 이제 여기 계약 어드레스가 똑같이 생겼는데 지금 보시면 지금 이제 리얼 BNB하고 헬로코인 이제 두 개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리얼 BNB 이제 실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것들은 이제 다 갖춰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리얼 BNB 계약을 이제 하나 하게 되면 실제로 이제 렌탈이 이루어지는 거죠. 렌탈하는 것들 한번 해보시면 렌탈하려면 당연히 돈을 넣어줘야죠. 계약에 관련해서. 궁금해요. 아까 그것을 만들었으니까. 궁금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컨트랙트 어드레스에다가 현금을 이제 보낼 사람하고 받을 사람, 보낼 사람은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만든 계정으로 보내야 되니까 이 계정으로 보내겠죠. 계정에다가 보내시는 분이고 다른 분은 이 계정이겠죠. 지금 보시면 이제 받는 계좌하고 이제 보내는 계좌가 좀 성격이 다른데 밑에 거는 계좌라기보다는 이제 컨트랙 어드레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계좌이기도 하면서 컨트랙 어드레스이기도 한 거죠. 컨트랙으로 보내면 컨트랙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얘가 처리하게 되는데요. 보시면 이 밸런스가 좀 부족하네요. 들어가면 5만원 줄여보겠습니다. 5만원 줄여보겠습니다. 오늘도 밸런스가 같고요. 추가적인 것들을 이제 보내죠. 여기 이제 보내서 내용들이 에러 처리를 하는데, 이제 이런 처리들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데, 지금 실제로 이제 실제 중요한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 작성하려고 그러면 비즈니스 룰에 대한 것들을 다룰 수 있습니다. 근데 비례실의 룰에 대한 것들도 역시 이제 온토로지 상에서 내용들을 다 다룰 수가 있고요. 비즈니스 룰들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정의를 하게 되면 송금이든 송금에 대한 에러든 내용들을 다 처리할 수 있고, 어쨌든 간에 비즈니스 룰에 대한 것들은 다 다룰 수 있고, 중요한 거는 이제 컴퓨터가 처리할 부분들은 최대한 내려서 온토로 엔진이 이제 처리하도록 한다.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 일종의 이제 AI 엔진인데요. AI가 지금 한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요새 지금 많은 딥러닝이나 이런 AI들은 통계학적인 AI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이제 일들에 대한 경험치를 쌓죠. 경험치를 쌓아서 경험치에 대한 데이터들을 피드백 받으면서 점점 똑똑해져가는 개념이라 그러면,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AI는 전통적인 AI인데 로직에 대한 것들을 다룹니다. 그래서 A가 B, 그러니까 내가 누구의 자식인데 그럼 쟤는 누구의 자식이냐에 대한 그런 것들을 이제 논리적으로 물어봤을 때 정보를 가지고 추론할 수 있으면 논리적으로 이제 누군가에 대한 자식이라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이런 논리적인 것들을 다루는 인공지능이 전통적인 인공지능인데요. 지금 이제 저희가 사용하는 것들도 그런 엔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추론 엔진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추론 엔진에서 이 지식적인 베이스를 다룹니다. 지식 베이스를 다뤄서 지식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다음에 행동에 뭘 요구할 것인지.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송금 트랜잭션의 타입으로 보시면 송금 트랜잭션 타입을 보낸 건데,
트랜잭션이라는 것들은 뭐고, 트랜잭션에서는 어떤 것들이 가능하고 불가능한지 그 지식 베이스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지식 베이스를 가지고서 이제 내용들을 다루고요. 앞에 그러니까 코인 온톨로지에서 충분히 이 트랜잭션에 대한 제약사항하고 내용들을 다뤄줘야 되는 거죠. 그것들을 가지고 지식 베이스 다는데 그것도 동일한 내용은 동일한데 온톨로지를 같이 기록을 해주고요. 그것들을 통해서 내용들, 송금이 내용들을 이제 보여주고 지금 이 송금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계약을 하나 아까 만든 계약을 실행을 한 건데요. 보시면 에어비앤비 계약이 이제 이루어졌죠. 세 건인 건 이유는 두 건은 리젝됐고요. 한 건은 이제 많았고 처음에 또 많았고 두 번째 건 정상이었고 세 번째 건은 지금 이제 또 초과됐기 때문에 지금 세 건을 잡혀 있는데 이제 계약이 잡혀서 내용들을 실행을 한 겁니다. 지금 이제 보여드린 게 지금 이제 트러스트 컨트랙에 대한 부분인데요. 트러스트 컨트랙을 저희가 이제 아까 초기에도 말씀드렸지만 잡으면서 지금 고민했던 부분들은 저희 고객이 누구냐, 트러스트 컨트랙을 누가 쓸 것이냐에 대해서 집중을 한 거예요, 사실. 프로그래머들보다는 비프로그래머, 도메인 전문가, 그분들이 비즈니스를 열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설정을 한 거라서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우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습니다. 뭐 쉽진 않죠. 그렇지만 프로그래밍 트레이닝보다는 훨씬 더 쉬운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제가 좀 빨리 끝낸 것 같아서 질의응답을 좀 몇 분 정도 할 수 있을까요? 응답했을 때죠. 10분? 10분 정도. 좀 질문 정도 해주시면 제가 좀 궁금하신 것들, 뭐 이게 뭐 여러 가지 제가 잘 답할 수 있는 것들을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아야신 분. 이거 죄송합니다. 그렇죠. 저기 질문하신 분 있으세요? 무식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언어를 알아야 저희가 외국인이랑 얘기하는 하잖아요. 네네. 그냥 저희가 왜 윈도우에서 클릭을 해서 뭔가 결정해서 진행하는 것처럼 네네. 그렇게 UI를 생성할 수는 없어요. 이제 계약이라는 거를 이제 다루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소비자 부동산 계약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마지막에 이제 내가 부동산 물건만 보면 되지 부동산 계약에 대해서 알아야 되느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사실 내가 집 좋은 거만 보면 되지 지금 쓸만한지 아니지 내가 쾌적한지 또는 뭐 이게 집값이 오를 건지 뭐 이런 것만 궁금하지 내가 그럼 이 계약에 대해서 알아야 되냐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근데 저희가 지금 이제 제공하는 보스코인 플랫폼은 1차적으로는 비즈니스를 만드시는 분들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분들이 대상이신 거예요 이게 공인중개사들이 공인중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양쪽에 이제 거래 물건이 있고 물건 올리고 거래해야 되는 것들이잖아요